잘키우제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11월 5일 저녁입니다.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고요. 이미 모든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결국에 수능을 보는 그러한 나이는 오잖아요. 여기 오기까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 영역의 읽기 능력입니다. 읽기 능력이요. 그래서 그 읽기 능력이라는 것은 글을 보고 제대로 된 어휘력 풍부 그 글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내용상에 등장하는 그 어휘를 정확히 갖추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수능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고3에 와가지고 갑자기 아이가 그 시간이 없어요. 국어 시험 보는데 시간이 없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다 그래요. 그것은 읽기를 워낙 안 해가지고 그 읽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고3에 와가지고 그럼 그것을 빨리 읽겠다고 뭐 속독 학원을 보낸다고 그러면 점수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잘키우자 구독자님들은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교 이 정도의 재학을 하고 있다면은 고등학교 고3에 와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읽기 능력 저하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혀야 되는데요. 우리가 독서량이 많으면 모든 과목에서 배우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잘 하게 되고 점수도 높게 간다는 것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지만요. 그 중에서 좀 유의 있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아이가 책을 읽기 싫어해요. 우리 애는 책을 안 봐요. 이런 문제들, 이런 댓글을 제가 간간히 보거든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 중에서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은 책 읽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즐거운 게 워낙 많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지 않으면 어느 날 아이는 책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재미도 없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고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책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책을 읽기를 어려워하고 어떤 과목을 배우더라도 본인이 책을 읽어가지고 터득할 생각은 안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문제풀이할 때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다른 영상에서 지적을 해 왔지만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책을 잘 읽는 아이로 이렇게 키워내느냐? 이거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읽기 쉬운 책, 그 조건 첫째는 글씨가 커야 됩니다. 글씨가 크고 그림이 많고 아이들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림 동화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읽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이 살짝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보니 뭐 서울대학교 권장도서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중학생이 꼭 읽어야 될 소설, 뭐 고등학생이 꼭 읽어야 될 뭐 현대 소설 이런 게 시리즈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요,
네, 그 학년에 맞지 않게 초등학생이 중학교 걸 읽으면 일단은 어휘력 부족해서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본인이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글을 읽는 가장 큰 기쁨은요, 거기서 읽음으로써 배경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읽어서 무슨 뜻인지 알았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읽었을 때 어휘력 부족으로 아이가 읽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엄마가 강제로 책을 읽게 한다거나 요즘 흔한 뭐 독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그 학원 비슷하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선정 도서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왔는데 뭐 만화책을 준다거나 뭐 그림 동화책을 읽게 한다거나 이러면 안 보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마도 수준 있는 서적을 읽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책일수록 아이들에겐 어려운 어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를 알았다 그래도 배경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읽고 요약을 해내고 서로 토론을 하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토론을 하고 뭐 다 좋은데요. 그 중에는 책을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도 있고 그것을 읽어내고 토론을 잘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못 미쳐가는 아이들은 소외감을 느끼죠.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책을 점점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에 맞는 책을 권해줘라. 아이가 충분히 읽고 재미있어야 할 만한 책으로 권해줘라. 그래야지. 일단 읽는 재미도 없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그건 고문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때 국사를 한다 그러면 참 이 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역사 신문 이래가지고 그걸 약간 신문식으로 스토리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있어요. 지금도 아마 출판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신문을 이렇게 보라 그러면 그나마 좀 흥미 있어가지고 읽어요. 그 복잡한 역사에 여러 가지 이론과 어휘들이 등장을 해도요.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일도 있었구나. 신문 사건 보듯이 읽다 보면은 아이가 국사의 공부의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암기해야 될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살붙이듯이 고등학교 가서 읽어내면요, 수능에서는 전부 다 1등급 나옵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듯이 많이 있잖아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옛날에 이렇게 세계 기행 만화. 근데 이게 글씨로 이렇게 활자로 표현해 가지고 세계 기행문을 읽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렇지만은 그림으로 이렇게 3차원적으로 조명을 해줄 때 아이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곧 배경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하지 말고요. 그러면 아이가 어렵고 쉽고 그 책을 어떻게 부모님들이 구분해서 주느냐. 이것도 큰 숙제거든요. 미리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말에 요즘 이틀 쉬잖아요. 그 중에 하루는 시립 도서관인가 뭐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가면은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이 보고 이 책 읽어라 저 책 읽어라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가 보고 싶은 책으로 어떤 책이든지 그것을 하루 종일 보든지 아니면 뭐 며칠을 보든지 좋으니까 아이가 보고 싶은 책을 보게 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슬슬 책 읽는 습관이 듭니다. 그 습관이라는 건요, 아이가 이해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절대로 자기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를 때는 아무리 습관을 들여라 이건 꼭 저기 강제로 염소들 이렇게 머리 잡고는 물에다가 물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못 먹죠. 그런 식의 아이에게 독서를 강요를 하지는 말아라. 그렇지만
모든 것은 쉽고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가 되고 아이들 수준에서 뜻을 알 수 있는 어휘로 된 책을 읽힐 때 아이는 무난히 책을 접근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책에서 얻으려는 그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은요, 수능 공부는 끝장을 보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월등한 실력으로 교과 과정을 익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학 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요. 첫째,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는 가급적 활자가 큰 것. 둘째로요. 가급적이면은 그림이 많이 들어 있는 것. 세 번째는 아이가 그 많은 책 중에서 관심을 보이고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을 읽도록 내버려 둬라. 그렇게 유도를 해라. 그러다 보면 아이가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림 있는 게 싫어질 거예요. 그리고 활자로 된 그 책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이들에게 책을 사전을 주고 책을 읽도록 하고 모르는 어휘가 있는지 한 번쯤 찾아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보고 읽고 모르는 어휘를 찾아봤을 때 아하 하고 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그 성취감 그런 것이 잔잔하게 쌓일 때 아이는 읽기의 최고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강제로 읽는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와서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뚝 떨어지고 내신 성적도 안 좋아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읽고 터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공부할 때는요 학원이나 과외보다도 그때는 인터넷 강좌도 없으니까요, 그죠? 책을 보고 터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전부 다 가서 칠판 수업을 듣고 눈으로 배우잖아요. 이랬을 때 오답률은 높아지고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 이게 제가 아이들을 쭉 지켜와 본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책 읽는 데 대해서도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고 아이 수준에 맞는 것을 해라. 근데 그게 막상 중학교쯤 되면요. 또 중학교 때도 책을 읽어야 돼. 저희 때는 중학교 때도 책을 읽었고요. 고등학교 때도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고전 문학 같은 거 한 전질 갖다 놓고 읽고 그랬거든요. 그건 아날로그 시대고요. 공교육이 아주 세게 진행이 될 때 그나마 여유가 생겼어요. 지금은 모든 여건이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때도 책을 읽을 여유가 없더라. 방과 후에 끝나서 나머지를 채워 넣으려니까 너무너무 시간 부족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읽는 습관을 좀 들려달라.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무아기가 또 왔네요. 이쁘죠? 귀 한번 이렇게 제껴봐. 날 쳐다보네. 어쨌거나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는 오랜 경험을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강제성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근데 지금 책보다 좋아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니까 책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책 등한시하면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죠. 자, 결론적으로 읽기 능력이 떨어지면은 수능 국어든 국어 시험 문제를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키워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